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명성 TNS가 국내 2차 전지 부품 소재 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라믹 소재 전문 기업 세노텍이 호주 대형 광산 기업과 200억 원 규모의 세라믹 비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화전자의 최대 주주인 김상면 회장이 아들인 김찬용 사장에게 주식 4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본격적인 승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재지의 새 주인이 된 대양금속이 영풍재지 주식 751만 주를 담보로 DY 골드 제1차 주식회사에서 861억 원을 빌렸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소식 알아볼까요? 예, 자화전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화전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애플 관련된 주로 이렇게 많이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애플에 많은 부품이 있는데 애플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지. 하나는 뭐냐면 한번 애플의 이제 부품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이제 실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플의 부품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이제 품질이 기술 경쟁력이 입증이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부품 기업의 일정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팀 쿡 CEO의 철학인데요. 왜냐하면 벤더들이 부품사들이 일정 이상 영업이익률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자화전자 비롯해서 그 애플 아이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대표적인 폭스코인이죠. 폭스코인 사실은 이제 아이폰 제조사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화전자 역시 애플의 이제 OIS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기능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OIS라는 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원치 않지만 손떨림이 있으면서 사진이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화전자 하드웨어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애플에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에 이제 전자신문의 보도를 보면은 자화전자의 OIS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의 경쟁사 중에서 하나의 경쟁사 이미 납품했는데 다른 반대편 경쟁사에서 이걸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화전자를 제외한 다른 이제 대안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자화전자의 기술력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공시는 이제 증여 공시인데, 증여는 사실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주식이나 물건을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특별히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산정 기준이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에 걸쳐서 이제 주가를 평균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큰 금액의 증여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데, 그러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증여를 날짜를 고르는지를 갖다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주가가 앞으로 2개월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 여겨지면 이제 증여 날짜를 고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제 횡보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 김상면 회장이 추정했으라 여겨집니다. 정확한 건 시장만 알겠지만요. 그래서 다시 자화전자가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2개월이 지난다는 것은 2023년이 되는 것인데, 대신증권의 이제 전망으로는 내년 매출이 4,50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엄청나게 매출이 뛰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자화전자의 매출이 뛴다면은 주가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상면 회장이 이런 맥락으로 주식 증여 시점을 골랐고, 우리는 그걸 간접적으로 증여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수익률을 올리는 그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증여 공시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전자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괜찮네요. 두 번째 기업은요? 두 번째 기업은 영풍재지가 대한금속으로 이제 태제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영풍재지는 이제 그 사명에서 알다시피 재지 기업인데 특별히 골판지 기업입니다. 골판지 기업이 이제 우리가 한 3년 정도 계속 주목받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 시장의 택배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택배라는 건 반드시 골판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풍재지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그 골판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영풍재지도 이제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영풍재지는 특별히 이제 큰 고객사가 쿠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쿠팡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영풍재지는 이제 큐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영풍재지를 인수한 다음에, 보통 그런 사모펀드는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많은 불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절감을 한 다음에 3년 정도의 이제 그 시간을 두고 기업 가치를 2배 정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큐캐피탈은 사실 그걸 충분히 이제 달성한 다음에 새로운 주주를 찾다가 대한금속으로 이 지분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한금속 영풍재지를 인수했는데, 영풍재지
영풍재지 인수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택배 문화가 택배를 통해서 물건 사는 문화가 더 활발해지고 이런 맥락에서 영풍재지는 일정 이상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보장돼 있다는 관점에서 골랐을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영풍재지가 부동산 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풍재지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부지가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영풍재지의 큰 공장인 경기도 하북면에 산업단지가 근처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이제 장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대한금속이 이제 영풍재지를 골랐으라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공시는 대한금속이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일정 이상 주가를 담보로 하면 주가가 일정 이상 빠지면은 그걸 갖다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대한금속 입장에서는 영풍재지가 더 이상 이제 주가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최대 주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주가 시점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시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차입 공시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